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의 미디어 엔터 레저 담당 박성호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제 2분기 섹터 전반적인 실적 분위기와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선호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타증권에서 미디어 엔터 레저 커버하고 있는 종목 수는 총 20개 종목이고요. 이번 자료에서 다루고 있는 종목은 비커버리지 1개를 포함해서 총 21개 종목입니다. 일단 실적은 저희가 소섹터별로 좀 말씀 좀 드릴까 하는데요. 자, 지금 저희가 커버하고 있는 미디어 광고 8개 종목 같은 경우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한 1,675억 원, QOQ로 보면 약 10% 정도 개선되는 흐름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컨센서스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조금 낮은 수준인데요. CJ, CGV 실적이 좀 저희 애널리스트들의 생각보다 좀 적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거에 기인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뭐 평이하게 무난한 실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 엔터 부분의 실적은 합산으로 영업이익 한 845억 원 정도, QOQ로 보면 한 6% 정도 개선되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컨센서스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져서 이 역시 좀 무난한 실적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호텔 레저 같은 경우에는요, 적자가 합산으로 한 953억 원, 지난 분기 대비해서 보게 되면 대폭 적자가 좀 축소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와 비교를 했었을 때 조금 나은 실적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는 회사는 BEP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원랜드입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컨센서스와 좀 괴리가 좀 있다라고 좀 판단되는 회사는 CGV 좀 실적이 좀 부진하고요. SM은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적자이긴 합니다만 거의 BEP에 육박하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영업이 제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영업 회복이 괜찮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의 의견을 좀 종합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의 그 섹터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트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섹터가 좀 여러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전통 광고 대행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엔터테인먼트, 음악 회사와 카지노 등에 대해서는 이제 비중 확대로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입니다. 디지털 광고 그리고 드라마, 여행에 대해서는 시가 비중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영화, CJ, CGV를 의미를 하는 건데요, 사실. 아직은 조금 비중을 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다, 조금 이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CJ, CGV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해서 전환사채 물량이 보통주로 전환되게 되면 대규모 오버행 이슈가 좀 있습니다. 3분기를 기점으로 좀 실적이 좋아지는 방향성은 유효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방관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대해서는 이제 종목별로 좀 의견이 좀 다른데요. 지금 현재 SBS와 CJ-ENM 모두 좋은 실적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SBS에 대해서는 이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반면에 ENM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이유는 투자가 조금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크게 실기보다는 시가 비중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토픽으로는 이제 미디어, 엔터, 레저 하나씩 말씀드릴 건데요. 자, 미디어 토픽으로 SBS,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쪽 SM 토픽을 내고요. 레저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강원랜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컨드 픽으로는 미디어에서 안정적인 재계획, 그리고 블랙핑크를 갖고 있는 YG를 엔터 토픽으로 내고요.
자, 레저에서는 GKL, 좀 많이 망가졌던 회사입니다. 여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정식 커버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내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에 대해서는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7개 종목이 유안타가 제시를 하는 미디어 엔터 레저 탑픽스 또는 이제 추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해드리면 자, SBS 자, 이익 레벨 굉장히 올라갔다. 그리고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잠재 매각 이슈가 있어서 관리가 잘 들어갈 것 같다. 실적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면서 현재 높은 이익 레벨 유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여기도 매각 이슈가 있죠. 비용 관리하면서 그동안 어닝 쇼크 많이 났었지만 앞으로는 좀 서프라이즈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NCT 저희 생각 이상으로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 실적 수직 상승할 것 같고 내년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 지금 분위기로 보면 3분기에 흑자전환 할 것 같고요. 2022년도에는 지금처럼 망가져 있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고액 테이블이 지금 배치가 좀 되고 있는데 똑같은 트래픽에서도 훨씬 더 매출이 좀 잘 나오는 영업 효율화 과정을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세컨드 픽 제2기획 올 2분기 역대 최대 실적 나올 것으로 보고요.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뭐 급격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서서히 한 15에서 한 20% 정도는 무난하게 뭐 천천히 갈 수 있을 것 같다. 배당 투자 매력 있는 회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지금 SM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장입니다만 올 한 4분기 정도가 되면 자, 블랙핑크 컴백이 있을 건데요. 이제 블랙핑크와 위버스가 만나면서 굿즈 컨텐츠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포텐셜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골칫덩어리였던 YG 플러스도 이익을 내는 구조로 변모한 점이 긍정적이고요. 지금 현재는 SM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올 4분기 정도가 되게 되면 YG엔터에서 기회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GKL 카지노업의 특성상 출입국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즉 2주간 격리가 사라지게 된다면 실적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망가졌던 회사가 오히려 회복되는 구간에서는 이익을 더 잘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 것이고 파라다이스와의 시가총액 갭이 역대급으로 좀 벌어져 있는데 뭐 축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롯데관광개발 역시 3분기 흑자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카지노 회사하고는 다르게 매출에 상단이 열려 있어서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요건 역시 출입국 규제가 완화가 되어야 확인이 좀 가능한 부분인데 다른 회사하고는 다르게 좀 그 업사이드가 열려 있어서 일단은 관심을 좀 두고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SBS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디어 탑팩입니다. 자, SBS와 관련해서는 규제를 좀 봐야 되는데요. 자, 태영그룹이 2019년도에 전체 자산 총액 9.7조를 기록하였고 작년도에는 이제 9.8조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알아야 할 부분은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의 그 대기업 집단은 지상파 방송국 지분 1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방송법의 규제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다른 회사들도 지금 동일한 이슈가 있는데요. 자, 삼라마이더스 그룹 그리고 호방건설 두 개 회사 같은 경우는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울산 방송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가 광주 방송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 두 개 회사 모두 다 10조 원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방통위에서 시정 명령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자산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그럼 지분 매각을 하라는 내용이고요. 지분 매각을 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광고 영업을 중단시킨다든지 아니면
지상파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호방건설은 이제 5월 달에 광주방송 지분 매각 결정했고요. 대주주 교체는 뭐 승인을 받아야 되긴 합니다만, 이제 호방건설은 이제 그 언론사 매각을 통해서, 광주방송 매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는 모습이고, 삼라마이더스도 사실 뭐 유사한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영그룹의 지배 구조도를 보시겠는데요. 지금 이 태영그룹은 성장축이 TSK 코퍼레이션, 그리고 SBS의 드라마 제작자 회사 스튜디오 S입니다. 자, 이들 성장 동력을 더 크게 키우려면 IPO를 비롯한 이제 그 자본 확충 이벤트가 필요한데요. 자, IPO 등을 하게 되면 이 회사나 또는 이 회사 같은 경우 자산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이 그룹은 자산 총액이 9.8조 원입니다. 조금만 늘려도 이게 올라가 버리게 되고,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SBS 지분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팔아야 되는 상황으로 몰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규제는 태영그룹의 입장에서는 이 규제 자체가 좀 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겁니다. 태영그룹은 작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은 10조 원 미만으로 지금 방어를 해서 1년 정도는 뭐 SBS에 대한 매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옵션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회사의, 이 그룹의 성장이라는 것을 무기한 억누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규제가 전혀 바뀔 수 없다라는 판단이 되게 되면, 또 적당한 매수자가 원하는, 이 태영그룹에서 원하는 그룹으로 SBS의 지분을 사준다라고 나선다면, 그러면 이 지분을 파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그룹이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매각 문제가 완전히 테이블에서 없어진 건 아니라는 판단이고요. SBS는 지난 20여 년 동안 실적이 들쭉날쭉하고, 또 그 실적이 좀 구조적으로 좀 빠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는데, 자, 얘를 만약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얘의 가치를 올려야 할 겁니다. 그리고 가치를 올리는 제일 좋은 수단은 실적이 되게 됩니다. 지금 올해 SBS 실적 굉장히 좋고요. 주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핵심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작비를 컨트롤하는 방식을 통해서 실적을 부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저희는 이걸 확인하였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높은 수준의 이익 레벨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상황이 내년까지도 좀 이어질 걸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이익 체력 기준으로 이 회사의 P 멀티플은 7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방송국이라는 게 보통 한 15배 정도는 받는 편이고요. 이익 레벨이 유지되기 어렵다라고 하면 주가가 여기서 더 힘을 받기 어렵겠지만, 저희는 태영그룹이 SBS에 대한 실적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올해 내년도 실적은 높게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분기 실적도 뭐 절대치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SBS에 대해서는 계속 가져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 추천드리는 종목은 제일기획입니다. 네, 제일기획이라고 하는 회사는 삼성전자의 디지털 대행 물량을 지금 받으면서 성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고요.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약 60%를 배당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 회사의 컨셉은 안정성장형 배당주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이 컨셉은 2019년도와 2021년도 모두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기획의 실적은 가장 좋았던 시점이 2019년도였고요. 2019년도 2분기에 690억대 분기 영업이익을 시전을 하면서
역대 최고를 맞이하였고 당시 주가가 최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때가 정고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제 계획이 이제 2년 전 수준의 외형을 회복할 것이고 판관비도 경비를 절감하는 등의 비용 관리 노력을 통해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한 700억이 넘어가는 좋은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지수는 많이 올라왔고요. 반대로 금리는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은 더 좋아졌는데 금리가 하락을 하였다는 것은 배당 매력이 더욱 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2019년도로 돌아가 보게 되면 당시 제기획이라는 회사의 시가배당률은 평균적으로 보면 한 3.1% 정도였습니다. 자, 올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제2기획의 DPS는 950원이고요. 2019년도 수준의 평균 시가배당률만 대입을 하더라도 주가는 3만원대 초반을 향해서 수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금리 하락 효과까지 감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는 시가배당률은 조금 더 낮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말인즉 주가는 추가적인 보너스도 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SM엔터테인먼트 말씀드리겠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2012년까지 이익이 부쩍부쩍 늘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 어닝 쇼크가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외형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이익은 안 나는 회사가 되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특징이 마진이 높은 음반 음원 매출이 작년도만 놓고 보더라도 1911억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을 감안을 하면 이익 레벨이 너무 안 나오고 있는 회사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지난 1분기를 좀 복귀해 보면 1분기에는 뚜렷하게 이익 개선세가 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SM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최근에 이제 이수만 대주주의 지분 매각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또는 카카오 쪽으로 팔 수 있다라는 매각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매각 이슈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SBS와 같은 로직인데요. 비용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면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마침 이제 올해 NCT의 급성장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2분기에 자 628만 장. SM은 과거에 그 분기에 400만 장 이상을 팔아본 적이 없는데요. 지난 2분기에는 무려 628만 장을 팔았고요. 그 중에 NCT 드림이라고 하는 팀이 정규 앨범을 발매를 하였는데 정규 앨범만 205만 장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패키지까지 합치게 되면 200만 장대 후반, 사실상 7월 실적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300만 장을 넘어가는 엄청난 판매고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음반이라고 하는 거는 장당 10만 장, 20만 장일 때에는 사실 제작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별로 없지만 이 단위가 100만 장, 200만 장, 300만 장으로 단일종 판매량이 올라갈 경우에는 이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게 발생합니다. 또한 올 2분기에 이제 NCT 드림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NCT 드림에 이어서 3월 말에 3분기 말이면 NCT 127 컴백 예정되어 있고 4Q에는 NCT 127의 리패키지 앨범, 또한 하반기 중으로 NCT 2021 프로젝트까지 지금 계속 대기를 하고 있어서 실적 레벨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SM은 이렇게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컨센서스가 너무 보수적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는 판단이고요. 저희의 의견은 2분기만 해도 250억 가까운 영업이익 낼 수 있다. 근거는 NCT이고요. 연간으로 봐도 호실적,
내년으로 봐도 호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NCT의 활약은 자, 누적 그 음반 판매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뷔 시점부터 지금 시계화로 하고 있는 건데요. 엑소와 비교를 했었을 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NCT의 성장이 좀 느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최근에 이게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역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SM의 실적을 견인을 하는 주요 아티스트 그룹은 NCT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콘텐츠 엔터의 두 번째 추천 종목은 YG 엔터입니다. 자, YG 엔터는 음악은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아티스트 수익화 모델이 상당히 취약하였습니다. 팬덤은 크지만 이 레벨이 너무 낮았던 회사입니다. 과거 YG 엔터는 음원만 잘한다라는 평가가 또 있었는데요. 자, 음원을 잘 파는데 음반 판매가 약하게 되면 자, 보통 음반을 통해서 콘텐츠 제작비를 다 회수를 하는데 콘텐츠 제작비가 음반에서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음원 쪽 그 매출과 콘텐츠 제작 비용이 매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마진 음반 음원이라고 하지만 음반이 약하게 되면은 이쪽 전체에서 이익이 좀 덜 날 수밖에 없고 또한 과거 주력이었던 빅뱅이 글로벌 투어 많이 했습니다만 빅뱅은 여러 차례 재계약을 했던 아티스트였던 관계로 정산 비율이 높아서 이익을 많이 남길 수가 없었던 회사입니다. 자, 최근 YG 엔터는 좀 변화하는 모습 뚜렷하고요. 자, 아직 블랙핑크가 신입 계약 기간입니다. 그리고 진짜 신인이 이제 트레저 둘 다 모두 작년에 고마진이 음반 굿즈에서 성과를 내왔습니다. 자, 블랙핑크는 올 1월 달이죠.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을 해서 유료 관객 28만 명을 모집하였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라이트 팬덤을 의미를 하는 유튜브 구독자 지표를 보게 되면 글로벌 넘버 2는 블랙핑크, 자, 4위가 BTS입니다. 블랙핑크가 오프라인 투어를 주로 하여도 2019년도까지는 뚜렷한 투어에서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만, 자, 지금 올해 1월 달에 확인된 거는 자, 여기 28만 명, 돈을 내고 본 사람이 28만 명에 달았고요. 자, BTS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작년 온라인 콘서트에서 동시 접속자 수 기준 99만 명을 찍었는데, 자, 페인 유저만 놓고 보면 여기 또 한 50만 명 초반, 거의 5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블랙핑크의 파워라는 거는 BTS 대비 거의 한 절반 정도까지 온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내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이브하고 YG 간의 매출도 한번 좀 비교해 볼까 하는데요. 자, 하이브가 좀 얘기하는 아티스트 직접 참여형 매출, 음반 음원과 매니지먼트.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4천억이 좀 안 되는 매출입니다. 반면 이제 YG 같은 경우는 2천억도 안 되는 매출이었고요. 자, 지금 하이브가 지금 잘하고 있는 자, 위버스를 통한 여러 가지 MD 라이선싱 고마진 매출, 또 유료 콘텐츠 매출, 이런 것들, 팬클럽 매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하이브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마진이 좋은 아티스트 간접 참여형 매출입니다. 자,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자, 하이브와 YG는 최근에 동맹을 맺었고요. YG 아티스트들이 하나둘씩 위버스에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는 블랙핑크가 입점을 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자, 요 매출만 놓고 봤었을 때는 YG의 매출이 하이브 대비 한 절반 정도 되는 것을 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YG는 이런 매출이 전혀 없죠. 간접 참여 매출이 제로인데요. 자, 하이브가 운영하고 있는 위버스에 블랙핑크가 입점을 하게 되면 또 나머지 아티스트들도 입점 후 성과를 내게 되면 자, 이 매출에 한 4분의 1만 붙는다고 해도 한 1,000억 정도의 매출이 추가적으로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포텐셜은 올 4분기 블랙핑크의 컴백 이후에 어느 정도의 성과물이 나오는지를 보면 포텐셜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가 되게 되면 이 성과물에 따라서 주가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강원랜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호텔 레저 핫픽으로
새롭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는 여행업을 카지노보다 더 좋게 봤었습니다. 근데 여행업은 주가 생각대로 굉장히 셌고요. 카지노가 좀 덜 오른 편에 속합니다. 자, 강원랜드의 일반 영업장 카지노 매출 상당히 좋습니다. 자, 지금 2분기 들어서 매출을 보게 되면 정상 레벨이었던 2년 전과 비교를 했었을 때 절반 수준으로 좀 올라온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트래픽은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는데 정상 레벨 대비 매출은 뭐 거의 한 정상 레벨 대비 한 절반 정도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트래픽 대비 효율이 약 2배 정도로 좀 점프를 하였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상당히 괜찮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이는 카지노 관련 규제가 완화가 된 점에 기인을 합니다. 2020년 7월 20일자를 기점으로 자, 영업시간이 2시간 늘어났습니다. 원래 20시간이었던 게 18시간으로 줄었다가 다시 원상복구가 된 거고요. 테이블 수도 일반 영업장 기준 원래 180에서 160으로 줄었다가 다시 180대로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에 많이 철수되었던 수익성이 좋은 고액 테이블이 이제 줄었다가 다시 또 원상복구가 된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고액 테이블 중심 그리고 또 영업시간도 좀 늘어나게 되면 뭐 동일한 트래픽을 가지고도 매출이 더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최근 이제 그 강원랜드가 일반 영업장 동시 체류객 관련해서 동시에 1,200명까지 수용을 하고 있다가 이 조치를 2,300명을 또 완화를 또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래픽도 늘어나게 됩니다. 트래픽까지 늘어나게 되면 매출 회복에 가속이 붙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현재 정도 2분기 정도의 매출만 가지고도 BEP를 조금 하회하는 매출이 예상이 되는데요. 자, 2,300명 체제, 이 체제 하에서는 3분기에 무난하게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강원랜드라고 하는 회사는 주요 컨택트 기업들 중에서는 실적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지표는 자, 미국의 상업용 카지노 매출인데요. 이건 대부분 다 미국인들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신을 맞은 이후 경제가 좀 안정화가 되니까 자, 2021년도 3, 4월 매출이 생각보다 좀 튀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년 전과 비교를 했었을 때 무려 17%나 좀 증가한 모습을 저희는 볼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유의미한 레벨로 올라갈 경우에는 내국인 중심으로 눌렸던 펜트업 수요가 붙게 되면은 서프라이즈한 매출도 기대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자, 차선호주, 호텔 레저 차선호주로는 GKL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카지노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자, 덜 올랐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덜 올랐으면 자, 웨인 카지노, 파라다이스와 GKL 중에 뭘 사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향후 각국의 한국과 인접 국가들의 코로나 백신율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저희는 그걸 4분기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률이 올라오게 되면은 출입국 규제인 2주간 그 격리 조치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카지노의 특성상 매출이 옛날 수준으로 돌아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 반등이 가능할 것인데 자, 두 개 회사 파라다이스와 GKL 중에 하나를 픽을 해보게 된다면 저는 훨씬 더 빠져있는 GKL을 좀 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자, GKL 같은 경우 올해 예상 실적이 파라다이스 대비 매우 부진한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 두 개의 회사의 시가총액 갭이 기존에 한 2천억 정도 되던 게 지금은 뭐 6천억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GKL이 훨씬 더 많이 눌려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이 GKL이 안 좋은 이유는 무엇이냐?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똑같은 카지노 기업인데요. 파라다이스는 사기업, GKL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인 GKL은
코로나가 확산되는 시기에 그 문을 닫을 때는 파라다이스는 그래도 실적 방어를 위해서 좀 잠시 휴장을 하고 끝내지만 GKL은 굉장히 장기 휴장을 선택을 합니다. 또한 파라다이스 같은 사기업은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 고정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선택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인력 구조 조정까지 진행을 합니다. 반면 GKL 같은 회사는 전혀 인건비 컷을 하지 않는 거죠. 자, GKL은 공기업이다. 코로나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영업을 했다. 그래서 매출이 안 나오는 거고요. 자, 비용도 절감을 별로 하지 못했다. 따라서 실적 방어가 안 되고 올해 예상되는 영업 적자 파라다이스는 700억대인데 GKL은 리조트형 카지노도 없으면서도 무려 1200억대 적자가 예상이 된다. 따라서 주가가 훨씬 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국면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저희는 외국인 카지노가 빠르면 내년 1분기 정도에는 예전 수준의 매출을 회복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자, 파라다이스는 구조조정 빠진 인력 일부, 인건비 일부를 제외하면 영업 정상화가 왔었을 때 고정비를 옛날 수준으로 다시 올려잡아야 합니다. 반면에 GKL 같은 경우는 현재 수준의 인건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비용 구조를 유지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올라갈 때 파라다이스 대비 GKL의 실적 개선 속도가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따라서 양사 간의 시가총액 갭이 축소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GKL에 대한 상대 선호 의견을 저희는 제시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관심 회사, 추천 회사는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자, 롯데관광개발이라고 하는 회사는 기존에 있는 카지노들하고 전혀 다른 매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카오 VVIP를 유치하는 사업 모델이고요. 저희가 수차례 이제 그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요 건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정상화가 되었을 때 과연 매출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추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합리적인 매출 추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not rated입니다. 하지만 고무적인 것은요. 자, 6월 11일자로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개장하였습니다. 20영업일간의 카지노 매출은 50억 이상입니다. 자, 이걸 분기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200억대인데요. 자,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제주 드림타워 호텔 특수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자, 카지노 매출이 제로가 나와도 지금 페이스로 가게 되면 3분기 호텔만 가지고도 영업이익단에서 BP를 볼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분기 한 200억대 카지노 매출을 더하게 되면 3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확실하고 또한 프리캐시 관점에서 보더라도 플러스가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이 2천억대 미만으로 사실 수백억대 적자가 계속 유지가 되게 되면 추가적인 자본 조달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구조를 보게 되면 그런 재무적 리스크는 이제 없어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당분간은 자, 기존 그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 또 하나투어, 모투어 같이 다른 컨택트주와 비슷한 흐름으로 좀 움직일 것 같은데요. 여기에 4분기에 이제 그 마카오 정켓을 통한 VVIP 중국인 유치 모델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걸 저희가 한 번만 확인을 해주게 된다면 이 매출은 굉장히 높을 거고요. 이 매출이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는데 이 매출에 대한 공원 이익률, 카지노 매출에 대한 공원 이익률은 80%대 이상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이익으로 떨어진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승이 엄청나게 세일 수 있다. 따라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2분기 미디어 엔터 레저 섹터의 실적 전망 그리고 저희 추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